정진 최욱의 매불쇼.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만나러 갈까 하는데요. 잘하려고 힘주면 나락 간다. 이준석 봤지? 지금 불안해. 오윤의 최진봉 불안해. 힘 뺍니다. 힘을 빼고 좀 담백하게 가야 돼요. 담백하게. 논란 없이. 예. 이재명. 나이 차이는 2살 차이 나는데 예. 이재명 아들 최진봉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권력자,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할 만합니다. 오늘 저의 질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힘 빼. 책이요? 이 책은 위험한 책입니다. 왜? 왜냐하면 예. 이 책을 읽으면요, 연민과 존경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책이에요. 진짜로 왜 웃어? 내 얘기를 얘기하는데 이거 야, 최진봉 열받았습니다. 연애할 때 열받았어요. 봐봐,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경쟁 붙었다 지금. 아니야. 여자가 연애할 때 남자친구한테 연민, 모성애 느끼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연민과 존경 이 두 가지를 느낄 수 어허. 있습니다. 예. 네. 나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 책이 좋다고 그러더니 다 좋은 책인데 매력이 다르다. 자, 힘 빼고 합니다. 네. 자, 잘 부탁합니다. 세표 부족합니다. 세평은 이렇게 실제입니다. 실제. 기대로 왔습니다. 네. 0.7 비정하세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국민에게는 네.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가장 쉽게 됐거든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 무게를 아예 몰랐던 거야.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지각하고 술 먹고 국회 무시하고 그 무게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거든. 그런데 맞습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죠. 된다면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난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 말씀은 진짜 맞는 말이죠. 네. 사람에게 그 연단의 기회를 준다. 하늘이 시련을 하늘이 신을 준다. 성경에도 그런 나옵니다. 얘기도 있고 현실 세계 속에는 이제 링컨이 한 말이죠. 그 사람이 선거에 낙선해 보지 않은 사람은 중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쉽게 권력을 얻으면 그걸 너무 하찮게 여기게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쉽게 되신 분들이 나중에 잘 되지 않아요. 어렵게. 우리 최강욱 나중에 잘 되실 거예요. 이거 놀리지 마세요. 저 국회의원 될 때 쉽게 됐어요. 지금 이제 연단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5,200만 명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의 기대를 얻고 만약에 지도자가 되신다면 네. 사실 진보 진영의 리더들에게는 사람들이 기준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냥 뭐 윤석열이 이래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는데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랬지 그럼 말이 돼? 이게 네. 기준의 잣대가 굉장히 그건 달라서 맞아요. 아마 이제 만약에 지도자가 되신다면 여러 난제들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이건 진짜 바꿔야 돼 했는데 여론이 막 막아. 네. 막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실지도 궁금해요. 이제 해야 될 일인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 그건 이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속았거나 설득이 부족하거나죠. 근데 만약에 국민들께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했는데도 끝까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존중해야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제 판단이 다른 건데 국민 판단을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 옳다, 끝까지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저도 언제나 반드시 옳지는 않거든요. 운명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예전하고 다른 게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셨다고 내가 좀 웃잘았죠. 그때 한번 그랬었죠. 예. 후보가 내가 지금 아직 때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도지사도 내가 한 번 더 하면서 경험도 쌓고 싶었고 네. 또 국정에 대한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 했는데 네. 갑자기 큰 책임이 주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예를 들면 정규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가 여유가 생기고 깊이가 있어졌다는 말씀을 하거든. 그게 사실은 그 운명적으로 여러 번의 고비가 없었으면 네. 저는 그게 안 채워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 주십시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지나치게 진영화돼 있었어요. 그냥 상대는 원수예요. 그냥 그 선악도 없고 네 편 내 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진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네. 증오, 적대, 혐오. 이게 저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제가 반통령, 대통령 이런 말을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들 같이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 아.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창 회장, 뭐 예를 들면 동호 회장도 원래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선거할 때 이쪽 편이었다 이쪽만 챙겨 저쪽은 막 밀어내고 이러면 모임이 깨져버리죠. 네. 그래서 이 통합이 이 리더, 소위 지도자의 최고 덕목인데 실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부에 기반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 일부를 끌어안고 상대를 제거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혐오하거나 대립을 시켜 싸움을 시켜요. 이제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무능하고 폭력적이고 무책임해도 편으로 나눠진 그들은 그쪽 편을 들어요. 예. 저쪽 편은 배제를 하니까 이 실제로 했던 게 박정희가 영남 호남을 갈라서 싸움을 시키면서 영남에 기대가지고 장기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남자 여자를 가른다든지 네. 노인과 청년을 가른다든지 네. 또는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른다든지 자꾸 편을 갈라요.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그 노동자와 자본 그 경영자를 또 가르고. 근데 우리 사회에 이게 일종의 통치 기술, 정치 기법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나라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아, 네. 이제 그것도 한 원인이다. 아. 이재명은 내 편이 아니야. 그래서 뭘 해도 무조건 미운 거죠. 그러니까 증오, 혐오 이게 결국은 죽여버려야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과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이 대결 정치예요. 네. 이거 우리 미래를 다들 기대하잖아요, 또. 그럼요. 그 제가 좀 이 천박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웃음 팔아서 번 돈 주식으로 지금 다 날리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거든요. 와, 웃지 마세요. 코스피 5천 약속 계속하면서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린 핵심 수단이에요. 주식. 주식시장 살려야 돼. 그래야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이자 없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국민은 투자 수단이 생기고 예.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돈도 좀 벌고 국부가 늘어나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정말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쉽다니까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네. 정말 방송 토론 많이 해봤는데 시장 출마할 때부터 그렇죠.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네. 적대감과 두려움의 근본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소문이 시장 많았어요. 때부터 맞아요. 네. CCTV 딱 붙여놓고 저거 하는 사바사바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맞아요.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수구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는 설득이 안 돼. 너무 답답하고 세상이 제거해야 험악해지는 돼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저기 우크라이나 한번 갔다 오자. 뭐 이러면은 또 주식 쪽에 해가지고 금방 쉽게 돈 벌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세상이 있었고 지네 동문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이번에 이 자리 네가 해가지고 이거 좀 이뤄가지고 그렇지, 해줘. 그렇지. 이렇게 다 해결이 됐는데 쐐기를 박으는 거예요. 무슨 나한테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디 접근 통로가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 그 네. 대장동 녹취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재명은 뭐라고 했지? 빨리 공산당. 공산당 어. 같은 엑셀. 땡땡이다. 이거 CR도 안 먹혀. 이재명이는 저거 그러니까. 공산당 같은 놈이야. 아마. 그 나오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네, 그거 나오잖아요. 십몇 년 동안 접촉을 했는데 네. 전화도 한 번도 얼굴도 못 봤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증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적 보복이 이미 시작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요. 본인은 저는 최은순하고 김건희도 다 악연이 있고 어차피 절차가 다 시작되기 때문에 네. 윤석열까지는 그냥 제가 사적으로 맡을 테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는 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게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 권력의 남용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내란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 그럼요. 그 책임을 물어야지. 네.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이런 거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뺐었다. 그들이 50억의 이익을 보려면요. 누군가 피해를 개인은 5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의 손해를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비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 이런 집단 범죄 이거 책임을 물어야죠. 이런 거를 정치적 상대가 저지른 범죄니까 가뿐하게 그냥 봐주 아이, 이거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네. 화해가 아닙니다. 네네. 책임은 묻고 예. 책임은 지고 그리고 더 이상의 그런 더 가해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네. 통합해야죠. 통합. 그다음에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지만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재명 아이고 저 뒤에 장대기가 내리는데. 비 내리는 이 험한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저는 젊은이들이 편갈라 싸우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맞아요. 뭐 우리 같은 경우야 좀 살 만큼 살았고 남은 인생도 그리 길지 않은데 또 잘 살았잖아요. 우리 최 변호사님도 기회 많은 세상을 살았잖아요. 우리. 예, 그럼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 판속에 막 편가리를 해가지고 또 이간질을 하니까 이 우리 사회 미래라고 할 그 청춘 남녀들이 편을 갈라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우러져서 그냥 잘 사귀어도 부족할 판에. 근데 저 비 속에 저분들이 정말 장대비가 내렸거든 그날 전남에. 저기만이 아니라 그 전에 뭐 곡성에서도 그러고 그랬는데. 근데 그 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보여요. 이렇게 막 안경에 막 물이 흘러내려서 막 안경을 물로 이렇게 손으로 닦으면서 서 계신 거예요. 저 간절함, 거기에 너무 죄송했어요. 더군다나 나는 또 비를 안 맞게 천막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비를 맞으면 차라리 괜찮았겠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또 각오도 새로워지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장면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네. 꼭 기억 속에 넣어놔야 되겠다.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유권자들은 내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어떤 차이점은 그런 사선을 넘어오면서 이 동료 의식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시민들이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모습을. 전우회 같은 게 생겼죠. 그렇죠. 네. 저기서도 변함없이 건강하게 우리를 위한 얘기를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딱 지금의 모습. 딱 우리 후보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모습. 네. 예, 윤석열이가 진짜 대단해. 이낙연 정리했지, 이준석 정리했지, 싹다 정리했어. 싹 다 정리, 손학규 정리했지. 네. 세상에 내가 이 윤석열이 때문에 살다가 김용남하고 같은 당이 되는 일까지 생겼어. 입당했어요? 뭐? 입당했어? 탈당한 적이 없어. 뭔 소리야? 그래? 근데 어쩜 그렇게 그 탈당한 사람 같아요. 행색이. 아니, 행색은 출당. 행색은 다 출당. 출당으로 알아. 출당. 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비정상이 계속되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대표적인 게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검사가 안 하면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네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앙행정각부가 있고 그 밑에 외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방관이 매번 해관부 장관을 한다. 어떻겠어요? 이상하잖아. 야, 이 비유 좋았는데요. 말이 안 되지. 기상청 통보관 하시던 분들만 환경부 장관을 계속한다. 말도 안 된다고 말이 안 생각하잖아요. 되지. 근데 검찰청 출신이 법무부 장관 하는 거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군부 독재의 잔재예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의 잔재. 국방부 장관은 항상 군 출신이 그것도 장성 출신이 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박정희가 쿠데타하기 전까지는 국방부 장관이 다 민간인이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승만 때 실세였다가 네. 마지막에 저기 한 사람.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었어. 그러니까 이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나서 지가 다시 쿠데타 당할까 불안하니까 국방부 장관을 현역 군인 바로 마친 사람을 시킨 거예요. 뒷돌만이가 해야지 덜 불안하니까. 그게 지금 몇십 년 오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지만 스페인 여성 국방장관 임신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과거에 36살에 스페인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 취임을 해가지고 만삭의 인부복을 입고 군대를 사열하는 장면의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고 이게 문민 우위의 원칙이에요. 근데
비정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알아. 아니 그리고 그 민간인 국방부 장관 언급에 대해서 가장 막 분노하고 있는 그분들이 신주단지 모시는 미국에서도 사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 군 경험이 없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경제 정책 전문가지. 근데 국방부 장관을 상당히 오래 했어요. 한 6년 정도 했어요. 물론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오히려 경제 전문가로서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혁할 점은 없느냐. 그래갖고 군 경험이 없는 그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 아마 미국 국방부 장관 출신 중엔 제일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요? 지금도. 근데 이 얘기를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군 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 얘기를 하면 가장 서운해하실 분이 옆에 앉아 계셔서 그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 민간인이라고 아까 민간인이네. 먼저 얘기했잖아. 군 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 그 얘기잖아. 제가 전역한 지 6년 됐어요. 밝히시잖아. 군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은 충만하시네요. 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산 책이에요. 공부의 배신, 하버드생은 왜 바보가 되었나. 왜? 아직 책 제목이라니까 봐봐, 잡아봐요. 하버드생은 왜 바보가 되었나, 이게. 아니 저격수로 왔네. 뭘 저격이야. 한덕수야 이준석이야. 그분도 하버드 나왔어? 나 몰라. 이게 그러니까 윌리엄 데러저위치라고 해서 예일대 교수가 쓴 책인데 이게 11년 전 책이에요. 좋다 제목. 제목이. 근데 왠지 11년 전에 제가 직접 산 책이거든. 근데 이번 주에 왠지 꺼내보고 싶더라고. 왜 하버드생은 바보가 되었을까요? 이게요. 좋다. 근데 이게 이 하버드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교수가 한 말은 뭐냐면 하버드가 가장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하버드를 썼고 왜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생은 정말 졸업을 한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안 되고 정말 이상한 인성교육이 떨어지는 바보가 되냐라는 걸 분석을 한 책이에요. 특히 이런 명문대 출신 정치인들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는데